은퇴 1년 통장에 남은 건 얼마일까? 60대 1인 가구의 현실 고백. 퇴직하던 날 축하의 박수와 함께 받은 꽃다발은 금세 시들었다. 그런데 통장 속 숫자는 시들지 않았다.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내 자리는 깔끔하게 사라졌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도 멈췄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다. 퇴직금을 받아 통장에 들어온 그 돈이 마치 커다란 쿠션처럼 나를 오랫동안 지탱해 줄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 1년이 지난 지금 통장을 열어보면 눈을 감고 싶다. 살아온 세월만큼 남은 돈도 단단했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더라. 사실 이런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90만 원. 그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 소득이다. 즉, 일하지 않아도 버는 돈이긴 한데 그걸로는 월세 관리비 식비를 내기도 빠듯하다. 그런데 의료비라도 생기면 한 달 생활은 바로 적자다. 은퇴 이후는 언젠가 다가올 먼 미래가 아니라 문득 내일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은퇴 1년 차로서 솔직하게 말해보려 한다. 퇴직 후 통장 속 돈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버텨야 하는지 말이다. 1. 퇴직금 1억으로 10년은 버티겠지? 현실은 1년 만에 반토막.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1억 원. 듣기엔 큰돈이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이 돈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놀라울 정도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 박모 씨 64세 이야기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 돈이면 적어도 10년은 걱정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단다. 하지만 은퇴 후 1년 만에 통장 잔고는 6천만 원으로 줄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처음엔 마음이 좀 풀렸다. 이제 나도 좀 즐기자 하며 여행도 가고 평생 못 해본 취미도 시작했다. 하지만 고정 비용은 생각보다 컸다. 월세 70만 원, 관리비 1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40만 원. 거기에 병원비, 교통비, 용돈 등 자잘한 지출이 더해지면 한 달에 15만 180만 원은 훌쩍 넘었다. 퇴직 후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그대로 남으니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다. 게다가 물가 상승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박 씨는 말한다. 젊을 땐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했는데 지금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서 그냥 숨만 쉬는 것도 돈이 드는구나 싶었어요. 2. 국민연금으로는 버틸 수 있겠지? 현실은 한 달에 80만 원. 두 번째 사례는 이 모 씨 67세다. 그는 자영업을 오래 했다.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이후 폐업하고 은퇴했다.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수령액은 한 달 82만 원. 아무리 아껴 써도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티긴 쉽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현실감이 확 오더라고요. 월세만 50만 원인데 거기에 공과금, 밥값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는 결국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며 월 80만 원 정도를 번다. 몸은 힘들지만 이 일을 안 하면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한다. 이 씨의 경우처럼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60대는 점점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5만 원 수준. 여기에 기초연금 40만 원을 더해도 생활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은퇴 전에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던 마음이 막상 현실에서는 이게 다야? 로 바뀌는 것이다. 3. 집이라도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지. 하지만 고정비는 여전하다. 세 번째는 정모 씨 66세의 사례다. 정 씨는 서울 외곽에 25년 전 장만한 아파트가 있다.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은근히 돈이 많이 든다. 관리비만 해도 여름 겨울철엔 30만 원이 넘는다. 엘리베이터 유지비, 난방비, 공용전기요금까지 합치면 매달 수십만 원이 고정으로 빠져나간다.
게다가 집 수리비나 가정 교체비가 생기면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새로 사려니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옛날엔 그런 돈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은 손이 덜덜 떨려요. 정씨는 결국 방 하나를 새놓았다. 월세 40만 원을 받으니 숨통이 조금 트였지만 그조차 쉽지 않다. 세입자가 나가면 공실 기간엔 수입이 영원히 되기 때문이다. 집이 있다는 건 분명 자산적 안정감을 주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은퇴 후 생활을 직접 지탱해 주진 않는다. 그래서 요즘엔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란 말이 60대에게도 낯설지 않다. 은퇴 1년 깨달은 진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 그리고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 1년 차로서 내가 느낀 건 이것이다. 지출은 반드시 줄어들지 않는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일의 끈을 완전히 놓는 건 위험하다. 은퇴 후의 삶은 소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소득을 찾아야 하는 삶이다. 노년 일자리, 재취업, 혹은 소규모 부업이라도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마음이 산다. 현실적인 은퇴 준비 5가지 팁.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1년차 선배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퇴직금은 소득 대체금이 아니라 운용자금이다. 퇴직금을 통장에 그냥 넣어두면 매달 꺼내 쓰기만 하게 된다. 최소한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월배당 상품 등으로 일부를 운용해야 한다.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생활비는 무조건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은퇴 전에 미리 3개월 정도 은퇴 생활처럼 지내보라. 실제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체감할 수 있다. 집은 자산이지 현금이 아니다. 내 집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이나 부분 월세를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건강은 가장 큰 자산이다. 은퇴 후 병원비가 생활비를 삼키는 경우가 많다. 건강관리비를 아끼지 말고 꾸준히 운동하라. 일을 완전히 놓지 마라. 일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취미를 통한 수익이나 사회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1년 나는 통장 잔고만큼이나 마음의 여유도 줄어드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식의 전환이라는 것을. 예전엔 일로부터 인생을 봤다면 이제는 인생 안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때다. 돈을 벌지 않아도 의미를 벌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은퇴 이후의 목표가 아닐까. 오늘도 나는 통장 잔고를 보며 커피 한 잔을 내린다. 예전엔 월급날마다 계산하던 숫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 그리고 다짐한다. 돈은 줄어들어도 삶의 가치만큼은 더 단단해지자.